동생들 안녕! 취준진담의 찰스 형이에요. 오늘은 동생들이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들어가고 면접에서도 거의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이 지원 동기가 사실은 모두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헤드헌터 출신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런 동생들이나 취업을 지도해 줄 때 지원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조건 강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나는 이 회사에 지원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미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거다? 그래서 누군가에 설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해. 근데 사실 지원 동기만 잘 설명해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거든. 그리고 사실 내가 지지난주에 면접을 한번 봤었는데, 내가 면접 본 여러분들 중에 가장 어찌 보면 경력도 좀 짧고 경험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원 동기에 가장 강렬하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뭐 현재로서 그분이 아직 합격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줬었거든. 그런 것처럼 지원 동기만 잘 얘기해도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구나, 뽑아야 되나라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형을 도와줄 미모의 목소리 출연자, 미모의 목소리가 미모인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나오셨으니까 저 나가요. 나가지 마시고 그분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분이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궁금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면 형이 자연스럽게 받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네. 일단 지원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에도 꿀팁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사실 지원 동기가 본인께 명확하게 있으면 사실은 그걸 그냥 얘기하면 돼요. 솔직히 내가 진짜로 이 회사에 가고 싶은 이유, 이 직무를 하고 싶은 이유가 되게 강한 게 있으면 그걸 당연히 얘기를 하면 되고, 그거 이외에는 형은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놨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거를 제일 잘 사용하지 않는 걸 첫 번째 얘기해줄게.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 직무야. 그래서 저는 영업 직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정말 영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끝판왕이라고 생각되는 어디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냐면, 신입이 직무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솔직히 어려워. 신입 입장에서 확신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현업의 전문가들 7년, 10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봤을 때 그거는 되게 아마추어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프로치를 했을 때 까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공격받을.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알고만 있고 정말 자신 있으면 써먹고, 아니면은 일단은 버려라.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사실 실질적으로 좀 많이 쓸만한 방법이야. 하나는 산업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지. 형은 이런 어프로치를 많이 했었어. 형은 실제로 D중공업에서 일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중공업에 비슷한 계열사들, 그러니까 다른 그룹에도 다 중공업 관련 계열사들만 썼었거든. 그러니까 형은 기본적으로 관심 자체가 중공업이라는 것이 하고 싶어서 D중공업에도 지원을 하게 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신문 기사를 읽거나 제가 경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뭔가 B2C, 그래서 소비자들이 바로 어떤 제가 다닌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큰 기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공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인프라, 발전소라든지 담수화 설비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를 접할 기회는 없지만 정말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제가 기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D중공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더스트리에 왜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A라는 회사에 지원했다, B라는 회사에 지원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인더스트리, 산업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회사로 접근하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LG U+야 그러면 저는 핸드폰 처음 샀을 때부터 LG 폰만 항상 써왔습니다. 근데 너무 이 회사의 퀄리티나 이런 게 너무 괜찮은데,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소비자로서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진짜 이제는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그 회사의 일원으로서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제가
너무나 친한 선배가 하나 있는데 뭐 여기에 뭐 3년 전에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뭐 저의 이러이러한 면들 때를 고려해서 뭐 본인 다니는 회사를 추천하게 되었고, 저도 그 선배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이 회사를 알아가다 보니까 이 회사가 너무나 좋은 회사고 저랑도 잘 맞을 것이라는 회사가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회사를 포커스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직무로 어프로치하는 거, 산업으로 어프로치하는 거, 회사로 어프로치하는 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무는 신입일 경우에 좀 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산업이나 회사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왜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말을 하는 게 뭐 가장 무난하고 좀 도움이 되는 팁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뭔가 구조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예를 들어서 솔직히 제가 뭐 회사를 100개를 쓰면 그 중에 사실은 가고 싶은 순위가 되게 높은 회사가 있고, 또 사실은 조금 후순위인 회사가 있고, 그렇다 보면 사실 그런 후순위인 회사들까지 그 이유를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특정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어떤 이 회사여야만 하는 이유를 못 찾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 반드시 지문을 뭐 그게 자기소개서에서든 아니면 면접장에서든 반드시 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유를 끄집어내서 만들어내서 대응을 하긴 해야 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면접관들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평가이기 이전에 솔직히 우리도 누군가와 말을 하다 보면 얘가 진짜 이게 진심으로 우러나는 말인지 그냥 어느 정도 준비된 답변을 하는 건지는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면접관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취업난이 얼마나 힘들어서 얘가 이 회사만 지원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한 이 답변의 진실성이 정말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회사를 냈지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는 앞에 있는 5개, 10개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 진실성이 똑같은 질문, 뭐 내가 똑같이 뭐 산업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 근데 그거에서 담긴 에피소드의 깊이나 내 말하는 투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를 거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앞에 있는 5개, 10개 회사에서 정말 진심을 다한 모습을, 지원 동기를 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솔직히 같은 논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솔직히 면접관들도 얘 딴 거 지원했을 거 알 수도 있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똑같이 지원 동기를 다 준비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한 회사에 내가 붙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는 더 많이 준비를 할 거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뭐 지식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원 동기를 말하는 말투나 나의 확신의 정도나 어떤 자신감의 정도나 이런 게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100개를 지원하면서도 반드시 순위를 정해야 되고, 순위를 정해서 앞에 있는 순위에 당연히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내가 들어보면 솔직히 알겠더라고. 내가 면접관으로서도.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면 그거는 통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리적인 형식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준비를 하되,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들은 더 많은 에피소드와 더 많은 진심을 담아서 좀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조금 내가 말을 해놓고도 좀 구린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후순위에 있는 회사들에는 뭐랄까, 그 지원 동기를 뭐 아주 완벽히 준비하거나 그 사실 면접관들이 보기에 되게 설득력 있는 말을 준비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드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은 너 여기 복수로 붙으면 우리 회사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어떤 진실성 여부를 탐지할 만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계속 어쨌든 다 붙어서 나의 그런 어떤 선택지를 더 넓히는 걸 목적으로 하니까 뒤쪽에 있는 회사들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되는 거고, 또 사실은 그런 모습까지도 어떻게 뭐 숨겨야 되는 건지, 어떻게 그러니까 면접에서 그거를 나를 좀 진실되게 정말 이 회사가 오고 싶다는 마음을 투영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해서 후순위에 있는 회사까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음. 탄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취준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취준이 뭐 상반기 취업이라고 하면 3월에 공고가 나와서 3, 4월에 원서를 더럽게 많이 써야 되고 하반기라고 하면 이제 9월, 10월에 원서를 엄청 써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 근데 지금 같은 시기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뭐 상반기 취준이다 그러면 1, 2월, 하반기 취준이다 그러면 7, 8월에 미리 회사에 대한 서치를 해놓는 거지. 내가 지원할 회사를 미리 정해놓는 거야. 갑자기 2019년에 뽑고 2018년에 뽑았던 회사가 19년에 안 뽑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규모의 변동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다 또 비슷한 전형으로 비슷한 규모를 뽑아.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 공고를 보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어차피 그룹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회사는 대부분 다 하나씩으로 제한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삼성그룹에서 지원 어디 한다, SK에서는 어디 한다, 이걸 다 정해놓고 미리 써놓는 거지. 아주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내가 서류로는 그래서 미리 준비를 1, 2월에 지원 동기를 좀 준비를 해놓고 공부를 해놓고 3, 4월에는 정신이 없어. 어차피 계속 하루에도 몇 개의 공고가 쏟아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걸로 막 쓰는 거지. 그래서 붙으면은 붙어서 면접 볼 때까지 그 사이가 있잖아. 그때까지 더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지원 동기를 올려놓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취준을 단순히 이력서를 쓰기 시작하는 3, 4월에 취준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1, 2월이 진짜 중요한 시기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아까 되게 좋은 질문 했는데 다른 회사 뭐 어디 썼어요? 나 엄청 물어봐. 나는 두산중공업 입사할 때 회장님도 물어봤었어. 그걸 너 어디 썼냐고. 그래서 나 삼성 엔지니어링 최종 합격했습니다라고 회장님한테 얘기를 했었고 반드시 물어봐. 근데 그때 솔직히 내가 100개 썼잖아. 근데 이왕이면 경쟁사 같은 산업군만 대답하면 돼. 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내가 LG 플러스 예를 잠깐 들었는데 저는 통신산업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SK텔레콤에도 지원했고 KT에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LG 플러스의 문화라든지 솔직히 뭐 외형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SK나 KT에 비해서 LG가 작은 건 사실이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뭐 우리가 되도 않는 막 무슨 그걸 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무형적인 거를 대면서 제 선배가 LG 플러스에 있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LG 플러스의 LG 그룹의 뭐 인화라는 문화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형적인 이유를 대면서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통신산업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를 뭐 뻥을 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해. 통신산업에 관심 있는 애가 SK텔레콤 안 썼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100개 다 쓴 거를 다 얘기할 필요 전혀 없고 그 중에서 관련 있는 회사를 써서 내가 그 산업에 진짜 관심 있는 것도 일부러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약간 그 회사와 이 회사를 살짝 비교를 해가면서 근데 좀 무형적인 걸 얘기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겠다. 당연히 설명해야지. 그래서 애초에 대답을 할 때 좀 내가 관련 있는 회사, 관련 있는 산업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도 어필할 수 있으면 좀 좋은 것 같아. 저 들으면서 하나 궁금한 거 생겼는데 네. 그러면 그 회사 너무 좋다고 꼭 가고 싶다고 어필하는 과정에서 막 용비어천가 식으로 막 이렇게 회사를 우쭈쭈쭈 해주는 태도가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혹시나 뭐 부작용 같은 거 있을 수 있을지 좀 그 톤을 좀 세련되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은 그래도 관계자들은 일단 그 회사에 대해서 칭송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사실 생각을 좀 안 해봤던 질문이긴 한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쩌면 그 회사의 창립자라든지 오너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쩌면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동생들도 약간 그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들어가기 전에는 그 회사 너무 가고 싶지만 솔직히 막상 일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이 공존하는 게 사실이잖아. 이 직장이라는 곳은. 그래서 너무 막 그 회사가 진짜 용비어천가 느낌으로 막 이 회사가 없으면 내 인생이 없어질 것처럼 칭찬하는 건 오히려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약간 뭐 얘 뭐야? 얘 잘 모르네. 얘 우리 회사 잘 모르네. 얘 그냥 취업하고 싶은 애네 라는 인상을 오히려 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접근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형 생각에서 봤을 때 가장 세련되게 하는 방법은 그 회사의 사람을 칭찬하는 거야. 그 형이 뭐 전에 다른 영상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회사에 있는 뭐 선배들도 찾아가 보고 아니면 뭐 취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막 뭐 인적성 평가 들어가면 누군가가 막 나를 안내해주고 면접장에서도 누군가 안내해주고 면접관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계속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접할 일이 생기잖아. 그래서 또 그 예를 들자면 뭐 그 회사 뭐 채용 설명회 가면 인사팀이라든지 그 회사 뭐 CEO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그 회사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너무 그 회사 사람들이 너무 좋고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건 솔직히 회사 칭찬이 아니라 여기 면접관들을 칭찬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듣기에 훨씬 더 기분도 좀 좋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세련되게 회사를 칭찬해 주는 방법? 좀 띄워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동생들이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 또 뭐 궁금한 거 있을까?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뭐 예상에 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동생들이 써먹으면 또 되게 좋은 팁일 것 같아서 좀 좋은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혹시나 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알렌 형이랑 찰스 형이 또 준비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동생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하고 형은 또 동생들은 좋아요, 구독의 에너지를 받아서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 동생들 안녕.